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저희한테 올해 초에 한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사연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었고, 사실은 뭐 저희 둘 다 생업이 있어서 다른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뭔가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사연을 듣고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에 김 변호사님이 무료로 도와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대가 없이. 사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 남성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누나가 있어요. 이 남성분 20대고 누나도 20대인데 초등학생 때부터 누나가 친부한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의 정도는 강간을 지속적으로 당했고,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이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있는 가정 환경에서 계속 자라다 보니까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엄두가 안 난다 라고 연락이 와서 김 변호사님이 이 메일을 보내신 남동생분한테 연락을 해서 내용을 들어봤죠.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 처음에 연락하신 게? 남동생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는 않는데, 누나한테서 고백을 들었는데 친부한테 10몇 년간 성폭행을 당했고, 심지어는 4번 정도 아기가 생겼었다. 4번 정도 임신을 했었다. 그 친부라는 작자가 엄마도 폭행하고 남동생만 폭행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누나랑 엄마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그래도 설마 친부인데 누나한테 그런 짓을 할까라고 뭔가 이상한 조짐은 있었는데, 그게 누나 입에서 직접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동생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 변호사님이 그 남동생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그 1월 중순에 피해를 입은 여성분과 그 남동생이 서울로 왔죠. 사실은 이제 20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디를 가거나 한다는 게 본인의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집안 환경의 특성상 어디 벗어날 수가 없는 심적인 독세. 그렇죠.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도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예. 그 환경에서 계속 살아왔다 보니까. 근데 예. 정말 용기를 내서 이분들이 서울로 도망치듯이 왔습니다. 그리고 김변을 만났죠. 어떤 말씀을 나누시고 어떤 조치를 해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나이에 비해서 너무 뭐랄까요, 작고 왜소하셨네. 왜소하고 하얗고 약해 보이고 그랬고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렇죠. 그 친부의 소나기에서 탈출하던 것이 거의 007 작전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작자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한대요. 심지어는 뭐 직장도 코앞이고 오는 시간까지 다 체크하고 집에서 나갈 때도 체크.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도망을 쳤는데도 엄청나게 불안해했었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그 전날에도 강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DNA가 남아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DNA를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제일 급한 부분은 증거를 위해 가지고 해바라기 센터로 보통 가니까요. 거기서 강간 키트 검사를 받자고 조언을 했고, 그날 일단 강간 키트 검사를 받았죠. 그 해바라기 센터라는 거는 참고로 이제 전국의 각 지역별로 다 설립이 돼 있고요.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해바라기 센터를 검색하셔서 제일 가까운 해바라기 센터 아무 곳이나 가셔도 됩니다. 관할 상관없이 김변 말씀대로 성범죄 피해를 입고 나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뭐 샤워를 하지 않으면 그 DNA가 몸에 남아 있어서 채집을 할 수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성범죄 증거 수집을 해주고 또 진술도 할 수 있는 곳이어서요. 반드시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김 변호사님이 피해를 입은 여성분 모시고 해바라기 센터 가서 이 키트 검사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성범죄 검사하고 진술을 한 3일여간에 걸쳐서 했다고 들었어요. 그날 당일 그 해바라기 센터에 진술 예약이 딴 분들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그날은 키트 검사만 하고, 그 다음 날부터 3회에 걸쳐서 약 20시간 정도, 조금 더 넘었던 것 같기도 한데 20여 시간을 3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이게 거의 성폭행을 당한 기간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걸 다 진술을 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횟수로 따졌을 때 거의 주에 뭐 몇 회, 그렇게 많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중학생, 고등학생 때 주 몇 회, 대학생 때 조금 또 몇 회. 2020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저를 만나기 전까지 이틀인가 빼놓고 다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오죽하면은 수사하는 수사관님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거를 이 범죄 일람표가 두께가 정말 이만할 거예요. 정말로.
범죄 일람표라는 게 예를 들어서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가 여러 건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뭐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그 범죄 일람표를 표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범죄 사실을 행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만큼 무수하게 성폭행을 당했던 거고 심지어는 전에 이제 처음 남동생한테 들었던 것이 4번의 유산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진술할 때 들어보니까 4번의 중절 수술이었고 그 유산이 그러니까 침부란 작자 피의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피의자가 강제적으로 약태 수술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차마 남동생한테도 밝히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얘기 못했던 부분을 김 변호사님을 만나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다 사실대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신 거고 네. 해바라기 센터의 진술이 다 됐다는 의미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중절 수술을 하러 갈 때 친모가 따라갑니다. 친모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친모도. 친모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학습된 무기력이고 그 작자의 왕국 속에서 사는 그렇죠. 피해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친모의 행위가 절대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본인의 자식인데 어떻게든지 보호를 했었어야죠. 아무리 그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결국에 자기도 폭행을 계속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강간을 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임신이 안 되게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마지막 중절 수술 이후부터는 이 피해자가 거의 7, 8년간 피임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간을 당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이제 수사라는 수사관들도 수사를 하면서 뭐 정말 이 충격을 금치 못하는 거죠. 예. 그 일단 3일여에 걸쳐서 이 피해자분이 정말 진술하는 과정이 다시 그걸 상기시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셨을 거예요. 네. 그래도 어쨌든지 이 진짜 뭐 인간의 탈을 쓴 금수 같은 이 작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수반되는 불가피한 절차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신뢰관계인 그 전문가들이 이제 동석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를 이제 받았고 일반적인 성범죄에서는 피의자가 부인을 하는 경우에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친족 성폭행 같은 경우는 대질 조사는 좀 생략을 하는 편이죠. 친족 성폭행에서는 일단 경찰, 검찰 내부 지침상 절대 대질 조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본인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부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질을 나중에 또 피하기 위해서라도 원래도 안 하지만은 대질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나중에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또 추가적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초반에 힘들었지만 20시간 가량 조사를 상세하게 했던 거죠.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 피해자분께서는 이제 성범죄 피해자분들 쉼터에서 거주를 네.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남동생분은 뭐 서울 뭐 근교에 네. 그 거치를 구하셔서 거기에 지내고 계시고 이 와중에 이 피의자가 이제 이 피해자분과 남동생이 집을 나가서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연락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적반하장식으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해주겠다. 저도 정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맞아요. 진짜 제가 지금 육두 문자가 여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렇죠. 심지어는 강간 사실을 부인을 했답니다. 부인을 하는데 예. 딸의 동의에 의해서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어쨌거나 성적 접촉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겠죠. 조사를 이제 처음에 이제 피해자분께서 진술하셨고 이 피의자 이 작자는 이제 지방에 관할, 있으니까. 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2월 8일에 네.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가 됐고 네. 2월 9일에 이 피의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관할검찰청에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네. 관할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해서 2월 9일날 구속이 됐죠. 네. 이제 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피해자분께서는 어떤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지신 건가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정말 시간적 제약이 있긴 하지만은 그 증인 출석을 할 때는 그 피해자 변호사가 대동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해야 되다 보니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할 거고 거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시설에서 거주를 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이제 지내게 될 예정입니다. 이 친모도 수사기관이 이미 참고인으로도 조사를 했을 거고 입건을 해야 될 겁니다. 상황 이 정도면 사실은 피의자를 전환해서 네. 입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친모에 대한 뭐 기소가 이뤄지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 지금 입건을 아마 했을 겁니다. 적어도 방조에는 해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간 방조와 적용되는 혐의가 강간 방조, 그다음에 이제 아동 일대가 지금 아동 학대죄, 뭐 그 두 가지가 이제 주된 혐의가 돼가지고는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거고, 제가 또 충격을 받았던 거는 구속되기 전날, 체포된 날, 또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친모가 남동생한테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서 보냈나요? 너네 아빠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 우리 둘이 알아서 잘 살아갈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이 친모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두 피해자분과 남동생이 두 남매분이 겪었을 정말 이보다 끔찍한 지옥이 있을까 싶은
평생의 세월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상처만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저희한테 메일을 주셨고 김 변호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전 같은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닙니다. 전해드리고 전해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마음 아픈 사연을 알리고자 하는 거는 또 이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주변에 얘기할 수 없는 피해거든요. 무엇보다도 벗어날 수 없는 성범죄예요. 이런 케이스는. 근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해바라기 센터도 되고 뭐 관할 경찰서, 경찰청 다 상관없습니다. 어디라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고 그게 저희가 될 수도 있고 꼭 이 사실을 숨기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성범죄에도 정말 영혼을 죽이는 범죄지만 이거는 영혼을 2번, 3번 무참히 갈기갈기 찢어내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초에 연락이 와서 거의 10여일이 지난 다음에 고소가 진행됐을 때 그때 이 피해자가 고민했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나를 낳아준 내 아버지인데 고소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한 일이 아닌가. 그것과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주저했었었는데 호변이 말을 한 것처럼 본인이 계속 겪고 있는 곳에서 도망치지 않으면은 악순환됩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네. 용기를 내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정말 이번 사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마무리가 될 때까지 김 변호사님이 잘 도와주실 거고 저도 제가 보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마다하지 않고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피해자분 그리고 피해자분 남동생분 평생 입으신 상처에 대해서 참 뭐라고 위로의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이제 격리가 돼 있고 앞으로 뭐 평생 마주치시지 않게 될 상황이 됐으니까 좀 용기를 내셔서 하루하루 큰 발걸음 앞으로 디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분과 그 남동생분 제가 일단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부친이라는 어떤 그 권위와 본인의 영향력 하에서 가족들을 정말 지옥으로 내몰았던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다음 김훈 변호사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했거든요. 많이 도와줄 거라서 같이 이제 좀 보고 진행을 해가지고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죗값에 부합하는 처벌 내려지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